영어 못하셔도 괜찮아요. 저희끼리 이야기할게요. 너무 어렵게 느끼시지 마시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희 집안이랑은 너무 결이 달라요. 우리 아들 너무 아까운 거 아닌가 싶어서요. 그쪽 말씀, 제가 없어도 되는 자리처럼 들리네요. 아유, 그런 뜻 아니에요. 너무 예민하시다. 이래서 시골 분들이랑 말 섞기 힘들다니까. 엄마 그만하세요. 그냥 나가자. 아니, 끝까지 들어보자. 사람 무시하는 것도 수준이라는 게 있다는 걸 오늘 좀 배워가시라고. 안녕하세요. 실제 일어난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한 사연 채널입니다. 오늘은 상견례 자리에서 시골 출신이라는 이유로 대놓고 무시당한 말순 여사가 멋지게 반전을 만들고 어떻게 모두를 놀라게 했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억울함을 딛고 스스로를 지켜낸 품격 있는 인생 이야기들을 꾸준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경북 예천,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아침, 김말순 여사는 작은 손거울을 앞에 두고 거듭 머리를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은근한 라벤더 향이 배인 한복 저고리를 조심스럽게 여미고 속치마에 주름이 고르게 잡혔는지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예쁜 옷은 많았지만 말순은 오래전 딸이 대학 졸업식 날 사다 준 연분홍빛 저고리를 꺼내 입었습니다. 오늘만큼은 가장 따뜻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딸을 빛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허허, 이 나이에 이리 떨릴 일이 또 있을꼬. 한숨 섞인 중얼거림 속에서도 손끝은 분주하게 움직였고 거울 앞에서 허리를 굽혔다 펴기를 몇 차례 반복하다 보니 벌써 시간은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전통함과 공방을 30년 넘게 지켜온 말순에게 오늘의 상견례는 단순한 격식 이상이었습니다. 이 아이를 키워낸 세월, 혼자 감당한 외로움, 그리고 엄마는 늘 촌스럽다던 딸의 눈빛까지도 마음속에 차곡차곡 담긴 시간들이 오늘 한 끼 식사 위로 조심스럽게 펼쳐질 예정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고급 호텔. 자동문이 열리자 반짝이는 샹들리에가 마치 유리 구슬처럼 빛났고 영어와 중국어가 뒤섞인 소리가 이국적인 음악처럼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로비에는 멀끔한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고 직원은 눈에 띄게 격식을 갖춘 몸짓으로 말순에게 안내를 했습니다. 여기 맞으십니다. 고객님. 상견례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직원의 미소는 친절했지만 말순은 낯선 풍경에 마음이 자꾸만 몸보다 한 발 늦게 따라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식당 안으로 들어선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녀는 살짝 눈을 깜빡였습니다. 큼지막한 샐러드 접시, 외국식 커트러리 세팅, 영어로 적힌 메뉴판. 속으론 고등어 조림 하나면 딱 좋은디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이내 이를 다물고 자세를 곧게 폈습니다. 잠시 후 예비사돈 부부가 도착했습니다. 남자는 새까만 수트에 넥타이를 메었고 여자는 베이지빛 명품 정장을 입고 머리를 올려 깔끔하게 단장한 모습이었습니다. 말순은 두 손을 모아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돈댁이 이렇게 찾아주시니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하지만 돌아온 것은 짧은 고개 끄덕임과 형식적인 아, 예. 반갑습니다. 한마디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눈웃음을 지었지만 그 눈빛 속엔 묘하게 선을 긋는 기류가 담겨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이쪽은 서울이고 저쪽은 시골이라는 암묵적인 구분선이 공기 중에 또렷하게 떠 있었죠. 자리엔 앉았지만 말수는 벌써 마음속이 서늘했습니다. 딸이 고른 사람이라 믿고 오긴 했지만 이건 가족을 만나러 온 자리라기보단 검사받으러 온 자리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이야기를 궁금해하지 않았고 그저 조심스레 음료를 따르거나 미소를 지을 때만 눈이 잠깐 머물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말수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괜찮다. 내가 여기서 주눅 들면 우리 애가 더 난처하지. 오늘은 딸을 빛내주는 날이니까. 그러나 대화가 오가기 시작하면서 그녀는 금세 느꼈습니다. 자신은 이 테이블에서 대화의 대상이 아니라 그저 함께 앉아 있는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말수는 어색한 고요 속에서 조심스럽게 가방을 열었습니다. 딸이 챙겨준 하늘색 손수건이 눈에 들어왔고 그것을 꺼내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두며 한 번 더 손끝을 다듬었습니다. 한복 소매자락이 바르지 않게 접혔나 싶어 조심스럽게 펴보기도 하고 목덜미에선 알 수 없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왔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반짝이는 와인잔과 커트러리 사이에서 그녀는 애써 고개를 들었습니다. 괜찮다, 괜찮다 속으로 몇 번이고 중얼이며 다시 한번 예비사돈 부부를 향해 따뜻한 미소를 건넸습니다. 그러자 예비사돈 여자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마치 농담을 건네듯 한마디를 툭 던졌습니다. 요즘은 시골에서도 영어 배우나요? 그 말은 테이블 위를 조용히 덮고 있던 공기를 바늘로 콕 찌른 듯 찬 기운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서울 강남 특유의 여유로운 억양 속에 묘하게 꺾이는 그 말투는 겉으론 웃고 있지만 속은 빈정대는 사람들만이 구사할 수 있는 독특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그냥 농담일 뿐이라는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말의 끝에 담긴 날카로움은 분명했습니다. 말수는 잠깐 숨을 고른 뒤 입가에 잔잔한 웃음을 띄웠습니다. 처음 당하는 일도 아니고 그보다 더 노골적인 무시도 받아본 인생이지만 오늘만큼은 달랐습니다. 이 자리는 그녀 개인이 아닌 딸을 위한 자리였고 감정을 앞세우기엔 너무 조심스러운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말이 마치 신호탄처럼 작용했는지 예비사돈 부부는 이내 고개를 돌려 자신들만의 대화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말순을 마주보지도 않은 채 자연스럽게 영어로 속삭이듯 말을 주고받기 시작했죠. 다이닝 서비스가 확실히 이 호텔이 더 낫지 않아? 응. 그리고 지난번 뉴욕에서 먹었던 이탈리언 셰프 스타일이랑 좀 비슷하지 않아? 음식 플레이팅은 확실히 세련되네. 조명이랑도 잘 어울려. 둘은 은근히 손가락으로 메뉴를 가리키며 이건 좀 촌스럽지 않아? 요즘 시골에선 이런 것도 못 먹어봤겠지? 라는 뉘앙스의 대화를 이어갔고 말수는 그 말들을 다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자신을 향하지 않는 대화의 뉘앙스를 정확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물잔을 들어 입술을 적셨습니다. 유리컵 너머로 보이는 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헛웃음을 지으며 눈치를 살피는 모습에 말순의 가슴이 순간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우리 애가 민망하지는 않을까? 내가 불편한 사람이 된 건 아닐까? 테이블 위로 정적이 깔리자 고급 레스토랑의 피아노 선율마저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말수는 자신이 마치 벽지 속 꽃무늬처럼 있지만 없는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대화는 오가고 음식은 나왔지만
그녀만은 대화에서 배제된 듯한 외로움이 서서히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속으론 묻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어도 되는 걸까? 아니면 따라오지 말 걸 그랬나? 그녀는 포크를 쥔 손에 슬쩍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며 다시금 자신의 미소를 다듬었습니다. 오늘은 딸의 날이라는 걸 애써 되새기며 그렇게 꽤나 긴 시간 동안 말수는 말없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화의 흐름에 끼지 못한 채 물잔을 천천히 돌려가며 무릎 위에 손수건만 자꾸 만지작거렸죠. 손끝으로는 바느질하듯 조심스러운 인내가 가슴속으로는 여러 겹의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괜찮다. 저 사람들하고 내가 평생 같이 살 건 아니잖아. 우리 딸만 잘 살면 되는 거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면서도 말수는 알 수 없는 서운함에 자꾸만 등이 뻣뻣해졌습니다. 말은 참는데 익숙해도 마음은 도통 말처럼 따라주지 않는 법이니까요. 숨을 고르며 컵을 내려놓는 순간 손끝이 유리잔에 닿을 때 짠하고 울리는 소리마저 괜히 사람들 귀에 클까봐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때 식당 끝에서 흰 셰프복과 토크 모자를 쓴 외국인 셰프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등 뒤로 은은한 샹들리에 불빛이 반사되며 마치 무대 위 배우처럼 셰프의 모습이 또렷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는 테이블 앞에 선 채 깊은 미소와 함께 유창한 영어로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Katerina. Good evening. Today's special dish is roast, lamb with red wine sauce, served with truffle mashed potato. And for dessert, we have our house-made creme brulee with vanilla bean. 셰프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발음 하나하나에 힘이 실려 있었고 테이블에 앉은 모두의 귀를 단박에 집중시켰습니다. 공기가 순간적으로 정지된 듯 예비사돈 부부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지고 서로를 잠깐 바라보는 눈빛이 오갔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영화 속 장면처럼 영어를 유려하게 내뱉던 그들은 원어민 셰프 앞에선 어쩔 줄 몰라 하며 고개를 끄덕이기 바빴습니다. 불안하게 메뉴판을 쳐다봤고 아내 쪽은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일 뿐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어깨에 걸쳤던 자신감은 순식간에 내려앉았고 테이블 위엔 갑작스럽게 어색한 침묵이 깃들었습니다. 셰프는 정중하면서도 또렷한 발음으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Do you have any allergy or dietary restrictions? 고급 레스토랑이라면 누구나 던질 수 있는 기본적인 질문이었지만 그 말은 예비사돈 부부에게는 마치 외국어 듣기 시험처럼 느껴졌던 모양입니다. 여자는 살짝 눈을 동그랗게 뜬 채 남편을 힐끔 바라봤습니다. 이럴 땐 당신이 좀 말해봐라는 눈빛이었고 남자는 난처한 표정으로 메뉴판을 들고 Here, thank you. 라는 어설픈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이어지는 셰프의 설명에도 그는 오, yes, yeah, thank you. 만대풀이했고 단어를 고르던 입술 끝은 점점 경직되어 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딸은 처음엔 고개를 숙여 당혹스러운 듯 물컵에 시선을 고정했지만 곧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평소 그토록 우아하다고 칭찬하던 예비사돈의 민낯이 그제야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웃음은 비웃음이 아니라 어쩌면 오늘 처음으로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누가 진짜 여유 있는 사람인지를 느끼게 해준 작은 울림이었습니다. 예비사돈 여자는 갑작스레 고개를 숙이며 작게 웃었습니다. 아, 셰프 발음이 좀 빠르네요.
제가 요즘 귀가 좀 어두워져서 하하. 그 웃음은 겸손이 아닌 둘러대기였고 그 속엔 묘한 초조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유학 시절 이야기를 꺼내며 국제적인 안목을 과시하던 그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남은 건 애매한 웃음과 불편한 시선뿐이었습니다. 그때 말수는 조용히 허리를 곧게 폈습니다. 지금껏 수그리고 있던 시선을 테이블 위로 자연스럽게 올리며 입술 끝을 천천히 말아 올렸습니다. 그 미소는 억지로 지은 웃음이 아니라 오랫동안 스스로를 다잡아온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담담한 여유였습니다. 속으로만 삼켜왔던 말이 이제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사람 무시하는 건 참 쉬워도 그 무게를 감당하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 말은 아직 소리로 나오진 않았지만 이미 말순의 눈빛과 자세 그리고 존재감이 그것을 조용히 외치고 있었습니다. 딸은 옆에서 조용히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 하나에 담긴 존경과 안도는 테이블 위에 깔렸던 어색함을 서서히 거두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말수는 입을 열 준비를 했습니다. 무겁고 어색한 정적이 테이블 위를 누르고 있는 와중 예비사돈 남편은 연신 손수건으로 이마를 훔치며 메뉴판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그 손끝은 점점 떨리고 있었고 남몰래 잡아당긴 넥타이에는 어느새 주름이 잔뜩 잡혀 있었습니다. 그 옆에 앉은 아내는 이미 방긋 웃던 입꼬리를 고정하지 못한 채 물컵에 입만 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말수는 조용히 물잔을 내려놓으며 상체를 약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허리를 세운 자세는 단정했고 포개 놓은 두 손은 조용하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한과를 빚으며 단련된 손끝처럼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에는 군더더기 없는 품격이 스며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고요했지만 흔들림 없이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Excuse me. Can you tell me if this dish use butter or olive oil in the sauce? 그 한마디는 마치 작은 돌멩이를 고요한 물속에 던진 것처럼 잔잔했던 정적을 타고 테이블 위로 툭 하고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발음은 흘러나온 문장이 아니라 몸의 밴 습관처럼 자연스럽고 또렷했습니다. 억지로 배운 티도 없고 발음 하나 흐트러짐 없이 차분히 이어지는 문장. 그동안 침묵 속에 묻혀있던 말순의 또 다른 얼굴이 그 한 문장으로 단번에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 예비사돈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유학 시절 이야기를 풀어놓으며 남다른 교양을 자랑하던 그들이 지금은 물잔을 들고 멍하니 눈만 깜빡이며 서로의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잔을 들던 손이 허공에서 멈췄고 얼굴엔 당혹과 경계 그리고 살짝의 부끄러움이 뒤섞인 표정이 스쳐갔습니다. 반면 셰프는 얼굴을 밝히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Oh, you speak English. Yes, it's olive. Oil with herb infusion. And no butter. Try every restaurant in the world on. 반가운 말투로 이어지는 설명에 말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Thank you. That sounds perfect. 그 말에 셰프는 다시 한번 정중히 고개를 숙이고 You are welcome, ma'am. 짧고 선명한 응답을 남긴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셰프가 사라진 자리. 테이블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침묵의 온도는 아까와 전혀 달랐습니다.
방금 전까지 위에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의 시선이 순식간에 아래로 떨어진 느낌. 공기 중에 떠있던 권위와 태도는 사라지고 묵직한 현실만이 남았습니다. 딸은 말없이 엄마를 바라보다 놀란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늘 한 걸음 물러나 있던 줄 알았던 엄마가 단 한마디로 분위기를 바꾸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딸의 눈빛엔 감탄과 감동, 그리고 어딘가 울컥한 기운이 함께 맺혀 있었습니다. 예비사돈 부부는 잔을 들던 손을 조심스레 내려놓았고 남편은 일부러 메뉴판을 넘기는 척하며 시선을 피해보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말순의 한마디는 조용했지만 그 어떤 말보다 강하게 테이블 중심에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제야 말순은 허리를 곧게 세웠습니다. 포개 놓았던 두 손을 테이블 위에 편안히 내려놓고 마치 이제야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어야 했는지 보여줬다는 듯이 담담하게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그 미소 하나로 분위기는 이미 뒤집혔고 말없이 무시당하던 사람에서 가장 중심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순간이 완성되었습니다. 말순의 단정한 발음과 유창한 문장이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앉는 순간 공기 중에 번지던 무언의 긴장감이 살짝 가라앉는 듯 했지만 동시에 그 파장은 조용히 모두의 마음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셰프는 깜짝 놀란 얼굴로 두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마치 뜻밖의 장소에서 기대 이상의 보석을 발견한 사람처럼 당황하면서도 기분 좋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Wow, you speak English very well. Beautiful pronunciation. 그는 말순을 향해 엄지를 치켜 세우며 진심으로 감탄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몇 마디 더 덧붙였습니다. I can see you have a great ear for detail. Did you live in States before? 말순은 셰프의 질문에 조심스레 고개를 저으며 부드러운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No. I just loved to listen and repeat. It helped me to understand people better. 그녀의 말은 짧았지만 그 속에는 긴 세월 동안 아무에게도 자랑하지 않고 혼자 갈고 닦아온 시간들이 녹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지금 이 순간 한치의 흔들림 없이 말순을 빛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So kind of you. Thank you. 말순은 셰프의 칭찬에 정중히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누군가를 이기기 위한 승부의 미소가 아닌 자신을 미루고 참고 살아온 날들 속에서 처음으로 받아보는 진짜 인정을 향한 따뜻한 반응에 대한 담담한 기쁨이었습니다. 그 광경을 조용히 바라보던 딸의 눈에서는 어느새 눈물이 고였습니다. 울컥한 감정이 뺨을 타고 올라왔다기보다는 가슴 깊은 곳에서 천천히 차올라 자연스럽게 머물러 버린 듯한 울음. 어릴 적 새벽마다 작은 카세트에 영어 교재 테이프를 넣고 조용히 따라 읽던 엄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잠든 줄 알았던 딸을 깨우지 않으려 이불 속에서 입만 뻐끔거리며 읽어 내려가던 그 시간들. 비 오는 날 비닐 우산을 쓰고도 미끄러지듯 뛰던 엄마의 모습. 그리고 한 번도 영어 학원을 보내주지 못한 것을 미안해하며 괜히 네 앞길에 걸림돌 되는 것 같아. 라고 중얼거리던 그 말까지. 지금 눈앞에서 그 엄마가 누구보다 자연스럽고 또렷하게 외국인 셰프와 말을 주고받고 있다는 사실이 딸의 마음을 벅차게 만들었습니다. 엄마, 나보다 훨씬 멋져요. 입으로 내뱉진 않았지만 그 말은 이미 딸의 두 눈에 떨리는 콧등에
그리고 수저를 꼭 쥔 손에 고스란히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예비사돈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흰빛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웃음기 없는 입꼬리는 갈피를 잡지 못했고 이마엔 식은 땀이 번져 있었습니다. 아, 그게 영어 참 잘하시네요. 그는 말을 더듬으며 중얼거렸고 눈동자는 테이블 아래로 향하거나 물컵만 응시했습니다. 몰랐습니다. 어휴. 저희는 그냥 좀 그의 웃음은 더 이상 자부심도 우월감도 아닌 단지 체면을 유지하려 애쓰는 불안한 방어기제일 뿐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그들이 중심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웃고 떠들며 이 자리를 지배한다고 믿었던 그들. 하지만 지금은 자신들이 방금 막 내리기 시작한 계단 아래에서 위를 올려다보는 입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테이블 위에 흐르던 공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말없이 눈을 깔던 사람이 중심에 서고 목소리를 높이던 사람들은 조용해졌습니다. 기세와 분위기, 태도와 감정의 위치가 단숨에 뒤바뀐 장면. 그 침묵은 전과는 전혀 다른 결 존중, 당황, 그리고 자각의 무게를 담은 조용한 침묵이었습니다. 말수는 그저 허리를 곧게 펴고 앉아 있었습니다. 어깨는 굽히지 않았고 고개는 숙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자신이 왜 앉아 있어야 하는지, 누가 진짜 어른인지 말이 아닌 태도로 보여준 순간이었습니다. 호텔을 나서던 저녁 차에 올라탄 딸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긴장이 풀린 탓인지 다소 굳어있던 어깨가 조심스레 내려갔고 입술을 깨물던 버릇도 어느새 사라져 있었습니다. 말수는 조수석 창문을 살짝 내려 바람과 함께 서울의 낯선 냄새를 들이마셨습니다. 화려하지만 어딘가 차가운 도시의 공기. 반짝이는 네온사인 너머로 사람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바빴고 그녀는 그 가운데서도 어쩐지 고요함을 느꼈습니다. 고요한 차 안. 라디오에서는 낮은 음량의 클래식이 흘러나왔고 그 위로 딸의 가느다란 숨소리가 간간히 실려왔습니다. 코를 훌쩍이려다 참는 듯한 조용한 떨림. 말수는 조용히 핸드백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손끝으로 천천히 지퍼를 매만졌습니다. 마음 한켠이 여전히 뜨거웠고 또 한켠은 어딘가 묵직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오늘 상견례 자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마치 이방인처럼 느껴졌던 시간, 그 와중에도 웃음을 잃지 않으려 스스로를 다독였던 마음, 그리고 딸을 향한 걱정과 자랑스러움이 동시에 뒤섞였던 그 감정들. 하지만 말수는 그것들을 굳이 풀어놓지 않았습니다. 딸 앞에서는 약한 모습보다 오래도록 가르침이 남는 말 한마디가 더 중요하다는 걸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신호대기 중 붉은 불빛이 차창 밖을 물들였고 말수는 그 빛을 따라 천천히 고개를 돌려 옆자리에 앉은 딸을 바라봤습니다. 딸은 입술을 꾹 다문 채 창밖을 보고 있었고 그 눈가는 벌써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말수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얘야. 그 한마디에 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리 공부 많이 해도 남 무시하면 그 배운 게 다 헛거란다. 그 말은 크지도 강조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아주 자연스럽고 평온하게 흘러나왔지만 이상하게도 딸의 마음 한가운데에 툭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딸은 울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입술 끝에서 맴돌다 결국 고개 끄덕임 하나로 응축되었습니다. 엄마, 나는 이제 알겠어요. 진짜 배운 사람은 책에서가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오는 거라는 걸. 그 순간 차창 밖 도심은 이미 붉은 빛을 벗고 어스름한 회색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빌딩 불빛이 하나둘 켜졌고 바삐 걷는 사람들 사이로 노란 가로등이 길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딸은 그저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고 말수는 미소도 짓지 않은 채 조용히 앞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정적 속엔 말보다 깊은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말순이 남긴 한마디는 딸의 가슴 속에 오래도록 박혀 세월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을 품격의 언어, 진심의 말로 남았습니다. 그렇게 오늘의 상견례는 끝났습니다. 누군가는 침묵했지만 가장 많은 것을 보여줬고 누군가는 말을 많이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하루. 진짜 배움이란 결국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단단하게 빛나는 것임을 말수는 조용히 증명해냈습니다. 여러분은 김말순 어머니의 품격 있는 한마디 어떻게 느끼셨나요? 사람을 무시하던 이들이 고개를 숙이게 만든 그녀의 조용한 반격.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억울함을 딛고 당당하게 살아낸 인생 이야기들을 꾸준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